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소월의 대표작이자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해석에 앞서서 김소월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시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월은 우리는 쉽게 하게서 민족 시인이다. 자, 이런 어떤 칭찬이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 수 있겠지만 크게 선생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식상의 특징이 미뇨조다. 구체적으로 7호조이면서 사문보의 시들이 많다. 내용상의 특징으로 한과 이별의 어떤 정서를 노래한 그런 시인이다. 이런 내용들은 한국인의 어떤 삶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어 왔던 한국 문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의 의미를 우리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설명을 할게요. 1형 같은 경우에 우리다로 끝났고 2형 같은 경우에 우리다로 끝났고 4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다로 끝났습니다. 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의미 오는 것을 우리는 아분이라고 합니다. 아분의 종류에는 둔, 머리 두자입니다. 요운, 허리 요자입니다. 가군, 다리 각자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의문이 앞부분에 오는 것을 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오는 것을 요운, 끝부분에 오는 것을 우린 가군이라고 부릅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에서 아분이 사용되었습니다. 둔, 요운이 아니라 아분 중에서 가군이 사용되었습니다. 요거 먼저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내용에 앞서서. 자, 그리고 1연이 1, 2, 3, 2연이 1, 2, 3, 3연이 1, 2, 3, 4연이 1, 2, 3. 자, 각 연마다 행의 수가 똑같죠, 그죠? 동일한 행의 수를 반복해서 안정감을 주었다. 다시 뭐다? 동일 시행의 반복이 시적 안정감을 준다. 요것도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자, 시작 부분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내용은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우린 요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 수미 상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미 상관은 머리 숫자의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이 뭐죠? 관계 되는 겁니다. 글자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자, 수미상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그럽니다. 꼭 수미상관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관련된 것을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작품 해석에 앞서서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아분, 그 다음에 동일한 시행의 반복, 정확하게 갈까요? 동일한 시행수의 반복이겠죠. 그 다음에 수미상관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글자 수 보세요. 똑같이 7자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문보입니다. 민요조의 어떤 마찬가지로 어떤 김소월 씨의 특징인 민요조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 요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외우셔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려는데 이별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이유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 역겨워라는 시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인이 시어를 선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기가 싫어서 가시는 게 아니고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시는 겁니다. 그죠? 자, 나보기가 역겨운 거는 내 책임이죠. 나보기가 싫으면 떠나는 그분 책임이죠. 그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금마 책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즉 내가 역겨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별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인종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님의 결정에 복종하겠습니다.
인자는 고통스럽지만 참으면서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니 보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영변의 약산, 영변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시골이죠.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향토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됐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향토성이 부각됩니다. 진달래 꽃인데 우리 시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립니다. 자, 진달래 꽃의 의미는 우리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보세요. 당신이 떠날 때 진달래 꽃을 뿌리겠습니다. 요것은요, 불교 용어로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덕을 빈다라는 사나 공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꽃을 뿌려 님이 잘 되기를 빕니다. 요거 보세요. 님이 떠난다고 그러면 나는 뭘 뿌려? 꽃을 뿌려서 잘 되기를 바랄게요. 요거는 화자는 뭔지 알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이연 자체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면 가보겠습니다. 가시는 걸음 반복됐습니다. 반복구 같은 건 쓰지 않을게요. 노인 그 꽃이 무슨 꽃이죠? 예, 진달래 꽃입니다. 그쵸? 얘들 둘이는 똑같아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했습니다. 자, 이게 희생이죠. 그죠? 왜 희생입니까? 당신 가는 길에 내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희생이죠. 동시에 또 나를 밟고 가셔요. 내가 희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라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시적 화자의 분신을 다른 말로 아바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진달래꽃의 의미는 2연에서 우리 화자의 정성임을 확인했고, 3연에서 화자의 희생이다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화자의 분신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했습니다. 요거 사뿐히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살살 이런 뜻이에요. 들여는 김소울의 고향인 평안도 사투리로 짓밟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사용된 기법이 살살 세게 밟고 가세요. 살살 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리켜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됐나?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앞에 반복했고 수미상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릴 것입니다. 요게 맞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도치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인데 진심인가요? 진심인가요? 아니죠. 우린 요건 뭐라고 그럽니까?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반어법하고 역설법은 스님이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구별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역설법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반어법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반어법은 문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역설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역설법 같은 경우와 반어법 같은 경우는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쵸?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는 역설법과 반어법이 같이 쓰인 작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김소월 시인을 우리는 민족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민요 쪼고 한가 이별을 노래한 시인이었다. 그래서 김소월을 민족 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진달래 꽃이었는데 우리 2연에서는 화자의 정성을 의미했고 3연에서는 화자가 희생하겠다는 의미를 드러냈으며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가 반복되어서 아분이며 가군입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관계가 있어서 수미상관입니다. 각 연마다 삼행씩 반복되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겉으로 확인하셨고, 역겹다라는 말이 결국 이별의 책임이 나한테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달래꽃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놓으셔야 되고, 사뿐히 들여밟고 역설법이며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건 반어법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치법을 사용했고, 도치법 같은 경우는 앞에 오는 안 흘리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영변과 약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사용해서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의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되나요?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라고 쓰시면 되죠. 됐나? 슬픔과 또 내가 님을 위해 희생하겠다. 희생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산화공덕이라는 뜻 알아놓고 하나만 더 한자 이야기할 건데 에이불비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에이불비 뜻이 뭔가요? 애자는 슬프다. 이자는 그러나. 비자는 슬프다. 불자는 아니다. 슬프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겠다. 요런 것도 드러난다는 거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